세계의 경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앵커님은 혹시 올해 여름에 뮤직 페스티벌 다녀오셨나요?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재즈 페스티벌 혹은 물총 싸움 등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네. 그런데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이 표값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이 대형 음악 공연의 입장권 유독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렬한 락 사운드가 무대에 울려 퍼지죠. 시원한 가창력과 함께 멋진 연주 실력을 뽐내는 뮤지션들의 관중들은 엄청난 함성으로 보답하는데요. 지난 6월 말 영국 서머시에서 열린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You can have walkouts out, you can wear short pants, you can wear a t-shirt. It's just lovely. So I'm really enjoying it. 지난 1970년에 시작된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은 전 세계 최대 음악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올해도 입장권 판매 시작 36분 만에 전량이 매진됐습니다. 네. 이번 공연에는 마일리 사이러스, 카일리 미그노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무대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닷새 동안 20만여 명의 관객들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뮤직 페스티벌은 국내에서도 꽤 많이 열리잖아요. 일반적인 콘서트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콘서트는 1인 공연이라고 하면 네. 뮤직 페스티벌은 다양한 뮤지션들이 참가하는 형태입니다. 요즘에는 락이나 재즈 등 특정 장르를 내세운 뮤직 페스티벌이 많은데요. 네. 이제는 음악 축제를 넘어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준 관객 수만 25만 명, 입장권 매출만 6천만 파운드로 875억여 원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숙박이나 음식점 등에 쓴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벌어들인 수익은 더 많겠죠. BBC에 따르면 축제 참가자 한 명이 평균 400파운드, 약 58만 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뮤직 페스티벌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꽤 크다는 얘기인데요. 이 효과에 대한 다른 통계가 또 있을까요? 네, 영국의 경우 이 뮤직 페스티벌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는 5조 8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미국 시장은 이보다 더 큽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800여 개의 음악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 그 규모가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끼리 뮤직 페스티벌 가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네. 문제는 너무 비싸다 이 얘기인데 한번 보려면 최소한 수십만 원은 쉽게 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특히나 또 앉아서 즐길 수 있는 부스나 테이블 같은 경우 수백만 원이 넘는 네. VVI 티켓을 파는 곳도 있는데요. 안 그래도 비싼 표값이 매년 오르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의 입장료도 올해 올랐습니다. 네. 올해 입장권은 2년 전보다 10파운드 오른 248파운드로 36만 원이었는데요. 1979년에는 단돈 5파운드였습니다. 네. 이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표값이 5배 오른 거지만 액면가로만 비교하면 50배 가까이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I've paid £115 for Coldplay. I don't mind paying more, and I think it costs more if it's like a proper show, like Take That. Yes. But if it's just standing up and singing, then I think I feel a bit let down if they were really, really expensive. 지난 7월 런던에서 열린 캐누드 하우스 페스티벌은 올해 영국에서 개최된 뮤직 페스티벌 중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했는데요. 단 하루 열린 공연의 입장료가 국가세 별도의 25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7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 뮤직 페스티벌 입장권이 이렇게 비싸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본적으로 수요가 그만큼 많으면서 동시에 이 생산 원가가 비쌉니다. 네.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주최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입장료에 공연에 필요한 각종 부대 시설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뮤지션들의 출연료는 물론이고요. 무대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비용까지 고려됩니다. 관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 비용 전반도 포함되는데요.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푸드트럭 등이 대표적입니다. It's like setting up a small town. You've got to make sure that you've got water, to make sure you've got Wi-Fi. 입장료에 공연에 필요한 각종 부대 시설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도 계산이 됩니다.
일부 주최 측은 매진을 기록하더라도 수익이 조금 남거나 더러 적자인 경우도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페스티벌을 하기 전에 수익성을 미리 다 따져봤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도 적자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뮤직 페스티벌이 마을 단위로까지 우후죽순 열리면서 네. 이 출혈 경쟁이 벌어진 탓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인기 있는 뮤지션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입장권 가격을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경우 올해 4월 미국에서 열린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했는데 출연료로 800만 달러, 우리 돈 96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The rise of streaming has basically flipped the economics of the music industry on its head. And now you make your money by going on tour, and releasing an album is just really an excuse for another tour. 특히 대형 공연 기획사들이 주도적으로 유명 뮤지션들을 모셔가면서 이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각기 달랐던 개성 있던 뮤직 페스티벌의 컨셉이 비슷해지면서 관객들은 실증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지난 2016년 이후 유럽 전역에서 뮤직 페스티벌에 가는 관객 수는 18% 감소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 위험한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개성 없는 뮤직 페스티벌은 결국 관객들에게 외면받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